이번 이재명의 비섭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대목은 이 서울대학교 병원 측의 권력에 얼마나 취약한가. 특히 야당에게. 이 서울대학 병원 측의 이 태도를 보면은, 자,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이재명에게 모든 특혜를 다 줬다는 겁니다. 자, 이 서울대학교 측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들어보면 교수들 가운데는 상당히 좌편향된 인물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저 이 이재명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자, 지난번에는 조국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 총장이 징계를 하라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총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총장이. 그러니까 이 서울대학교가 이 좌편향 인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가고 다시 일반 병실에 오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는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의 대학병원에서 이송됐기 때문에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산대학교 응급 환자 같으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자,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최고의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술을 받지 않고 약 2시간에 걸쳐서 해외기를 타고 서울에 올 만큼 응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응급이 아닌 환자가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헬기를 타고 그리고 최고급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바로 수술하고 또 중환자실에 가고 병실 배정받는 거. 자,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지, 또 얼마나 순번을 많이 기다려야 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이재명에는 딱 전화 한 통만 가지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대학병원의 차별이다. 자, 서울대학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특정이 또 좌파에 대해서는 꼼짝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수차례 보도가 됐지만 서울대학교의 도서관에는 아직도 중국의 시진핑 기념관처럼 시진핑 관련 자료실이 있습니다. 관련 시진핑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한번 했는데 그때 책을 기증했다고 그 별도의 도서관 안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시진핑이 앉았던 의자도 있고 시진핑 사진이 있고 시진핑 관련 책들이 쫙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에 관한 그런 자료실은 없으면서도 중국 시진핑에 관해서만 이렇게 모시고 있다시피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다. 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곳곳이 자경화되거나 또는 여기에 좌파들이 점령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서울대까지 완전히 다 장악했다 할 정도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사태가 잘 보여주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대병원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응급 환자거나 중환자들인데, 그런데 이재명은 한 큐에 이렇게 해결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 지금 서울대학교의 이 발표도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꼭 들어맞는, 원래 서울대학교가 여기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브리핑 한다고 예고를 해놨고 갑자기 1시간 반도 안 돼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 이유를 물으니까 나중에 뭐 환자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환자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를 서울대학교 모를 리가 없고 대한민국 사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 공인이고. 그런데 브리핑을 하겠다고 한 것도 서울대학교고 브리핑 하겠다고 출입기자기 쫙 돌렸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하지 못하게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핑을 누가 했냐?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브리핑하면서 이 환자의 이 부위가 2cm다. 중증이다. 위비 고비를 넘겼다. 천운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주 위험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재판 지연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만 동정 여론이 얻을 수 있는지. 자, 그래서 그런 이 발표를 하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나? 거기 국민들 관심사인데 환부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뭐 이런 걸 전문의가 직접 집도한 의사가 발표를 해라 하니까 하지 못해서 자, 서울대학교 민성기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다 하고 발표를 하는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이것 또한 뭐 부산대학교에서 지금 이 목 부위는 굉장히 민감한 부위고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아주 경험 많은 의사의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의 전원 요청, 즉 이송을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가 수술을 해줬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부산대학교 발작 뛰었습니다. 아니, 부산대학교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전화 한 통을 서울대학교에 이재명의 비서실장이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나 놓고 부산대학교 요청했다고 하니까 부산대학교가 긴급하게 입장 발표를 하고 관련 교수와 그리고 센터장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거기다가 부산대학교 대학 교수의 의료질이 상당히 낮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고 굉장히 고난이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다.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에 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아니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 놓은 게 권역외산센터고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4년 연속 A 등급인데. 자,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다고 발표해 놔놓고 나중에 브리핑을 하고 난 뒤에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철저하게 이재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비석 과정도 여러 가지 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기자들이 묻기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래서 왜 맨 처음에 이송을 담당했던 경찰과 그리고 부산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입장이 다른지, 왜 헬기를 타고 왔는지, 왜 상처 부위가 뭐 2cm로 했다가 1.4cm로 바뀌었는지 이게 알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환자의 이런 상처 부위는 보면은 대강 압니다. 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소방관계자도 전문가고 부산대학도 전문가고 서울대학도 전문가인데 자, 그래서 이거를 놓고 질문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러려면 왜 기자회견을 했냐? 이렇게 많은 사람 모아놓고 뭐 하는 짓이냐? 기자회견을 왜 했냐? 이렇게 하니까 다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서면 질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쪽지를 적어가지고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더 멘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서울대학도 철저하게 이재명을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자,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가 자, 특히 이 야당 측에 너무나 비굴하게 군다. 제가 말씀드렸던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 조국을 지키려고 하다가 총장이 징계받는 초유의 사태. 그러면서 조국이 이 기소가 된데도 월급을 따박따박 좀 감액이 됐지만 월급을 따박따박 주고 있어서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꿋꿋하게 서울대학교는 조국에 월급을 줬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이런 세계가 아닐까. 자, 그러니까 뭐 강남 좌파란 말이 있듯이 자, 이들 세계에서 자, 그들의 서로가 소통되고 서로가 연결되는 사람들. 자, 이러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도 특권 중에 특권을 노렸다. 헬기 타고 서울대학 병원에 최고의 병원이 있다고 하는 부산대학 외상센터를 두고 좀 더 잘하는 데 간다고 해서 서울대학 병원 왔다는 겁니다. 이러니 그동안 좌편향에서 굉장히 서울대학교에 이 말하자면은 편의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조국도 그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뭐 모두가 개천에 다 용이 될 필요 없다.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분기가 돼도 좋다. 그런데 본인만은 이 딸을 의사를 만들고 싶다. 의과대 보내지 않고. 자, 장하승도 과거에 내가 강남에 살아봤더니 여러분 다 강남에 살 필요 없더라. 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자기들끼리만. 그게 이재명이나 서울대학교가 딱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서울대학교가 이재명을 보호해 주려고 했다. 자, 이재명에 대해서는 또 좌파 야당에 대해서는 너무나 취약한, 너무나 힘이 없는 그야말로 굽신거리고 있는 서울대의 민낯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일반인들에게는 얼마나 그 문턱이 높습니까? 서울대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서울대학교의 실제 민낯을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산대학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 문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갈수록 이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SNS와 곳곳에서는 여전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 관련해서 서울대학병원에 이송했다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이게 지방을 무시했다. 그동안 뭐 지역 공공의료 또는 지역 의사제 이런 걸 입법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자, 서울과 지역 간에 의료 격차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정작 이재명 본인과 관련해서는 자, 이 서울에 있는 병원이 좀 더 잘하는 곳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돈과 인력,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권역 외상센터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하는 비판입니다. 자, 이 전체 인구로 보면은 서울 인구가 한 1,000만 명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철저한 비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의사회, 부산의사회, 광주의사회, 그리고 경남의사회, 각 의사회가 비판한 성명을 냈던 것도 보면 사실 이러한 위기의식이 발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특권의식, 그리고 지방의료에 대한 무시, 그리고 지방응급체계에 대한 붕괴, 이런 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이 의도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비습 결과로, 자, 본인이 누릴 만한 것들은, 말하자면은 뭐 재판 지연이라든지, 동정 여론이라든지, 자, 이런 거는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초기에 이재명 상태가 굉장히 악하다, 안 좋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대학 병원이 아닌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상황이, 자, 이 악화됐다, 안 좋다는 게 그걸 통해서 이재명의 재판 지연은 지금 당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이런 구도를 보면 그야말로 철저하게, 자, 지방 비하, 이게 총선의 최대 이슈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전체 5분의 4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지방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철저하게 서울 중심이다. 자, 그렇게 서울대학교 이 교수도, 자, 이 수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그래서 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전원 요청을 받아주어서, 그래서 수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여기에 특화된 병원이다. 대한민국에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4년 연속 A등급 병원인데, 그런데 서울대학 병원 그 이름만 가지고, 자, 지방에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갔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 의사회,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시민들, 학생들, 의사들 모두가 지금 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있고, 학생들이 쓰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 가보면은 민주당 보이콧이다. 다시는 부산에 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는 부산에 오지 말아라. 과거에 이해찬 전 대표가 부산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부산에는 교통체증이 심하다, 이렇게 왜 초라한가, 이런 것이 다시 회자되면서, 자, 고질적인 지방 비하, 그래서 이 구도가 굉장히 오래 간다, 상처를 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산 이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간 이 상황을 놓고 지금 그야말로 부산대학교에 만류를 뿌리치고 서울대로 갔고, 그것도 헬기를 타고 갔다. 헬기를 타고. 자, 그러니까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하지 않고 서울대로 갈 상황이면 응급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헬기를 타고 갔다. 이 헬기 비용은 2천만 원 이상 든다. 그 헬기를 타고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수술,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실, 이게 전화 한 통으로 딱 해결되는 원스톱이다.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아니고 헬기를 타고 갈 만큼 2시간 이상 걸릴 만큼 환자 같으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대한민국 어떤 서민이,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재명만이 누리는 특혜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이 경찰이 발표했던 거와 나중에 민주당이,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거 전부 다 이재명의 맞춤형으로 맞추려고 한 것 아닌가. 맨 처음에 이 소방대와 경찰서가 발표했던 것은 1cm의 열상이다. 출혈도 경미하다. 그래서 경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상. 자, 그런데 다시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 갔고, 거기서 자, 수술을 할까 말까, 그런데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니까 수술을 하자 하고 결정했는데, 갑자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자, 이게 마취과도 준비하고 집도의도 준비하고 다 했는데, 자, 거기에 한 7명의 관련된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취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전부 다 의사가 배치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서울에 전화해가지고, 자, 이재명의 비서실장이 서울에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가기로 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부산대학 병원 관계자들이 너무나 황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기를, 이런 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들 마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치 의사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입장을 발표해서 더더욱더 지금 국민들, 특히 의사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누렸던 이 특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또 민주당의 이 대응에 대해서도 많은 이 비판이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한다고 이걸 날치기로 일방적으로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를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무시하고 파기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몰랐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부산대학교에 있을 때도 의식이 명징하고 또렷하고 했다고 합니다. 출혈을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뭐 딴 데 크게 이 상처를 입지 않았으니까, 여기 목 부분에, 자, 이게 안에, 자, 외경 정맥에 손상이 입었고, 거기서 과다 출혈이 됐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과다 출혈되지 않았고, 거기 기도도 건드리지 않았고, 신경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천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운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긴급한 응급 환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헬기를 이용할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이용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서울대 병원에 긴급하게 가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차례 기다렸다가 줄을 선 사람들이 한 칸 밀려가지고 또 불이익을 봤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철저한 특권이고 그리고 지방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무시이고 또 지역민에 대한 이렇게 이 배반이 아닌가. 이게 지금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전전긍긍. 그러니까 좀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를 달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당 대표부터 부산을 버리고 갔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다시는 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자, 거기 다시 표를 달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재명이 부산대학병원에서 누워서 치료받고 거기서 감사하고 이렇게 갔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이재명은 중증 환자다 해놔놓고 그래서 이재명은 이미 다시 틀고 일어날 수도 금방 틀고 일어나기도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미 이재명이 부탁하기 전에 법원에서 먼저 이재명의 이 재판을 지연시켜줬습니다. 8일에 열릴 재판을 22일로 연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피고인이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하고 또 피고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재판부가 먼저 알아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줬다. 그동안 이재명 측, 즉 민주당과 이 사법부가 얼마나 결착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래저래 지금 이재명 이 사건은 피습 사건 본질을 떠나가지고 그 파장이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의 최고 또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역 비하 태도. 자, 이게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이슈가 되면서